자, 그러면 우리 카트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트. 카트는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 앞에만 따서 카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분류, 예측 모델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런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주로 많이 쓰이고요. 자, 아까 전에 브라이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했고, 불순도 알고리즘은 진위를 갖고 했는데, 이 불순도 알고리즘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하겠죠. 아까 전에 재기적 분할이라는 거는 분류를 쪼개는 거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걸 쪼갤 때 어떤 거를 가지고 쪼개느냐? 걔가 알고리즘이에요. 자, 분리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분류를 한다라는 건들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불확실성. 불순도라는 게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안에 만약에 우리가 아까 전에 대출해준다, 안 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고 싶은데 대출해준다, 안 해준다를 정확하게 구분하려고 그러면 A그룹은 대출하는 사람이 100명, 대출 안 하는 사람이 0명 100% 나누면 잘 구분한 거죠. 자, 그런데 50명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불순도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도가 가장 높은 게 100이 아니고 0.5가 가장 높은 불순도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반반이라는 게 불순도가 가장 높아요. 이해되셨어요? 확률적으로 반반이라는 거는 뭐냐면 나는 도저히 못 맞추겠다 이거예요. 반반이라는 거는 A도 될 수도 있고 B로 될 수도 있는 확률이 정확하게 반반이라는 의미죠. 만약에 6대 4다 그러면 6이 더 높은 거죠. 확률적으로. 그죠? 그래서 5대 5가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포인트를 5대 5. 확률적으로는 반반이니까 50%로 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정도가 최대가 0.5로 놓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낮춰줘야 되겠죠. 어떻게 낮춰주냐면 요런 우리가 식에 의해서 낮춰줍니다. 자, 요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모르겠죠. 그죠? 우리가 수식을 보면 모르기 때문에 얘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홈쇼핑에서는 충성 고객하고 탈퇴 고객을 구분하는 이런 규칙을 생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0명이 있어요. 요건 아직 구분하기 전입니다. 자, 우리 고객이 10명이라고만 가정을 해볼게요. 10명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우리 고객이 남자, 여자, 성별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결혼 유무를 알 수 있어요. 성별과 결혼 유무라는 두 가지 변수만 가지고서 이 사람이 충성 고객인지 아닌지를 나는 알고 싶은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총 10명이 고객이 있는데 아직 몰라요. 그 안에 충성 고객이 5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탈 고객이 5명이 있어요. 자, 5대 5니까 아무도 모르죠. 이 사람이 뭔지 모르죠. 딱 절반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충성 고객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때 성별을 갖고 구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결혼 유무를 갖고 분석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우리가 아는 거, 이제 해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가정하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뿐이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성별과 결혼 유무뿐이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한 겁니다. 자, 가정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남자, 여자로 구분했더니 남자 그룹에는 이 사람들이 다 남자예요. 남자로 했더니 남자가 충성 고객이 5명, 이탈 고객이 1명. 여자로 나눠봤더니 여자는 이탈 고객이 4명, 충성 고객은 0명이에요. 아까 전에 이거 퍼센트로 나눌 수 있죠? 그럼 얘는 100% 맞췄네요. 그죠?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충성 고객인지 아닌지 제일 먼저 뭘 물어봐요? 성별이 어떻게 돼요? 물어봐요. 그러면 여자예요. 그러면 무조건 이탈할 사람. 100% 내가 확신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되셨죠? 이게 불순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로 나눴더니 불순도가 확 떨어졌네요. 불순도라는 거는 불확실성 또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반반. 근데 아까 전에 반반일 때가 불확실성이 제일 높다 그랬죠? 못 맞춘 거죠. A도 아니고 B도 아닌지 모르겠다.
이거인데 성별로 나눴을 때는 남자, 여자 성별만 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불확실성이 확 낮아졌죠. 남자면 거의 대부분이 충성 고객이고요. 여자면 거의 대부분이 이탈 고객이에요. 그런데 결혼 유무예요. 기혼한 사람은 2명, 3명, 미혼도 3명, 2명. 이거 잘 모르겠네. 헷갈리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때 사람들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야, 이렇게 쪼개져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계에서는 또는 이런 방법론에서는 뭘 갖고 따져요? 숫자, 수치. 그죠? 얘를 수치로 표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수치를 가지고 어떻게 불확실성이 높다, 낮다를 표현해 줄 것인지를 아까 전에 봤던 그런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거예요. 정확하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충성 고객에 빨간 고객에 이탈 고객은 빨간색, 이렇게 충성 고객, 이렇게 색깔로 봤으면, 자, 이렇게 본다는 거는 뭐냐면, 초창기 때, 지금 구분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남자, 여자를 쪼개봤더니, 이렇게 구분이 돼요. 여러분들 색깔이 확실하게 나눠졌어요? 안 나눠졌어요? 나눠졌죠? 자, 이 색깔이에요. 여기는 6명 중에 5명이 다 파란색이고, 1명만 빨간색이고요. 요거는 불확실성이 빨간색만 다 있으니까 이거는 불확실성이 다 제거된 거죠. 100% 여자잖아요. 그죠? 얘는 100%는 아니죠. 그죠? 얘는 뭐 적당히 절반 된 것 같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이런 그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니 인덱스라는 수치를 가지고 표시해 주는데 이거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에 의해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상이 뭐냐면 10명 중에 5명, 10명 중에 5명. 그죠? 충성 고객은 10명 중에 충성 고객이 5명, 10명 중에 이탈 고객이 5명이에요.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요? 0.5가 나왔죠. 우리가 아까 전에 확률적으로 0.5라면은 뭐라 그랬어요?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거라 그랬죠? 근데 진위지수, 요거는 확률이 아니고 진위지수입니다. 진위지수로 봤을 때도 0.5를 가장 높은 걸로 봅니다. 자, 그랬을 때 남자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남자는 총 6명 중에 5명이 뭐예요? 충성 고객. 6명 중에 1명이 어떻게 돼요? 이탈 고객. 따져봤더니 0.278로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자는 어떻게 돼요? 여자는 4명 중에 충성 고객은 빵명. 4명 중에 이탈 고객은 4명, 1, 빵, 1,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하니까 0이 나왔습니다. 0은 뭐냐면 불확실성이 다 제거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불확실성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불순도. 이해되셨죠? 그래서 불순도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이 불순도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지니 인덱스라고 하고요. 이렇게 나온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아까 전에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모델로 룰을 만들어 나가는 거를 카트라고 하고요. 구분을 아시겠죠? 그래서 카트라는 거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트리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를 우리가 카트라는 방법이라고 하고, 그렇게 만들어 나갈 때 그러면 중요한 변수를 어디다 두고 어떻게 쪼갤지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는 이런 규칙. 이 규칙은 불순도를 줄여나가는 규칙이에요. 그런 규칙을 진위라고 하고 그 값을 진위 인덱스 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뭐냐면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성별로 나눴을 때 얘하고 얘죠.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 요 값, 요거 곱하기 요 값. 요건 식이에요. 식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해서 둘이 합치니까 0.167로 줄어든 거예요. 즉 0.5에서 0.167로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별은 남자만 보고 여자만 보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를 합쳐야 되죠. 당연히. 이 두 가지를 합쳐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에 의해서 진위 인덱스 값이 0.5에서 0.167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도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혼 유무입니다. 결혼 유무는 똑같이 아까 전에
아무것도 안 됐을 때 0.5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기온 그룹에는 5명 중에 2명, 5명 중에 3명 나눴어요. 그랬더니 0.48 나왔네요. 0.5랑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미미하게 변했죠? 그렇게 나온 거고요. 미혼도 이렇게 나왔어요. 미미하게 나왔어요. 이거 합치면 어떻게 돼요? 0.48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불순도가 거의 안 줄었죠. 뭐냐면 기혼 미혼으로 나눠봤더니 이 안에 로얄 그룹과 충성 고객이 막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불순도가 불순도가 별로 안 줄은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는 0.5에서 0.167로 줄어들었죠. 그죠? 얘는 0.5에서 0.48로 줄어들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두 가지 중에 중요한 번수는 뭘까요?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러면 성별이 중요해요? 결혼이 중요해요? 분류할 때. 이렇게 가지치기 할 때 성별이 더 중요한 변수예요? 결혼이 더 중요한 변수예요? 성별이 더 중요한 변수죠. 불순도를 얘는 지금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을 잘 보셔요. 우리나 분류한다는 건 뭐냐면 충성 고객과 로얄 고객을 완전히 구분해 주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성별로 나눴더니 구분이 딱딱해서 거의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성별로 나눴더니 거의 완벽하게 구분이 돼요. 기혼, 미혼은 거의 완벽하게 구분이 안 되죠. 아직도 헷갈리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정확하게 충성 고객과 이탈 고객을 분류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성별로 갖고 분류했더니 정확하게 많이 구분이 됐고, 그럼 정확하게 구분이 됐다라는 개념이 뭐냐? 불순도가 줄어들었다는 게 정확하게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개념이. 그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모델 중에 뭘 쓸 거냐? 뭐가 중요한 변수냐? 그러면 성별이 이제 중요한 변수지요. 그러면 성별이 어떻게 나와요? 루트 모델에 딱 찍히겠죠. 성별을 가지고 먼저 이 전체 그룹을 성별을 가지고 남자, 여자로 구분하는 게 먼저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이제 기혼, 미혼 갖고 이제 또 쪼개보면 뭔가 다른 그 결과가 또 뭔가 도출이 되겠죠. 자, 이해되셨어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 드리자면 우리가 이런 분류 모델의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분류 목적의 목적은 혼재되어 있는 그 불순도, 불확실성을, 그러니까 확률에서는, 통계에서는 불확실성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불순도라는 개념을 써요. 불순도가 있는데 이 불순도를 없애주는 겁니다. 불순도가 없애준다라는 말은 뭐냐면 혼재되어 있는 그룹을 명확하게 쪼개서 아예 1번 그룹과 2번 그룹을 명확하게 나눠주면 가장 퍼펙트한 거예요. 그런 규칙을 찾아내는데 어떤 변수를 쓸 것이냐에 따라서 불순도가 막 나눠지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불순도가 제일 낮은 어떤 변수를 골라내는 거죠. 규칙을 골라내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또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거죠.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쪼개고 그 다음에 또 쪼개고 해서 계속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 쪼개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쪼개나간다라는 건데 쪼개나가는 거를 아까 전에 yes, no, 그러니까 이지 분류로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계속 쪼개나가는 거를 카트라는 방법이라고 부르고 그 카트라는 방법에서 쓰는 불순도 계산하는 수치를 지니 지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니 지수하고 카트는 같이 묶여서 쓰여요. 왜냐하면 카트는 지니 지수를 이용해서 가지치기 하는 거고 가지치기 하는 목적은 불순도를 계속 없애주는 모델을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거를 우리가 가지치기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처음에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거 처음 배워보죠. 그죠? 이런 거 처음 배워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가로 열고 뭐 이게 제곱을 했다. 뒤에 가보면 이제 로그 값을 또 쓸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통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수식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식을 외워서 암기해서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저 수식을 통해서 결과값이 뭘 의미하는지가 중요한 개념이에요. 진위지수는 불순도를 계산하는 식이에요. 그 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우리가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식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불순도를 계산하는 개념이고 그 식을 통해서 나온 값은 불순도 값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이 불순도를 계산해서 불순도가 가장 작은 그런 규칙을 찾아내서 중요한 변수로 삼아서 계속 가지치기를 하는 게 우리의 이 알고리즘의 목적이에요. 그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떤 알고리즘을 썼는지는 뭐 나중에 이거 보시면 되고요. 뭐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런 거 썼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중요한 개념은 이 불순도라는 개념을 알면 이 분류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들어갑니다. 디시전 트리에서는 나중에 로지스틱 이거는 다른 개념을 써요. 이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디시전 트리에서 쓰는 방법은 불순도라는 개념을 갖고 쓰고 이 불순도를 없애주는 가지치기를 이용해서 트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게 디시전 트리에서 핵심 요점이에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디시전 트리가 어떤 방법을 쓰는지에 대한 이해가 명확한 겁니다. 자, 계속 할게요. 두 번째 방법은 C4.5, C5.0입니다. 이거는 킬란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거예요. 킬란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똑같이 사용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용어를 뭐라고 쓰냐면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쓰는 엔트로피는 정보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봤죠? 동영상 봤죠? 그래서 AI 할 때 봤죠? 거기에서 보면 정보이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고 넘어갔을 거예요. 정보이론을 창신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쉐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온 개념을 가지고 이제 갖다 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트로피를 계산을 하고 엔트로피라는 개념 그럼 많이 써요. 용어로. 우리 사회과학 쪽에서는 많이 안 쓰이는데 정보공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게인 레이쇼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 용어들은 아마 처음 들으시니까 많이 헷갈릴 텐데 이런 용어들보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얘가 뭘 의미하는지 요거를 잘 보시고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용어는 여러분들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얘는 특징이 다지분류입니다. 그래서 yes, no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쭉 해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카트는 예를 들자면 카트는 아까 전에 그 인컴 그러면 인컴이 앞에 나왔다가 뒤에 또 나와요. 얘기했죠? 앞에서 했다가 뒤에 가면 또 나오고 반복해서 여러 번 나와요. 근데 다지분류는 쭉 해서 그냥 나옵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로그 값을 써서 계산합니다. 아까 전에는 승을 했죠? 그죠? 스퀘어 개념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로그 값을 썼습니다. 근데 로그 값을 썼든지 안 썼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다. 나중에 우리가 R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다 계산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계산하는 건 몰라도 돼요. 계산하는 건 몰라도 되고, 요런 개념으로 나온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왜 로그를 썼느냐라고 보면 이 로그 2를 썼거든요, 지수. 근데 이거를 왜 썼느냐면은 이 지수를 쓰게 되면, 요거를 쓰게 되면, 로그 값을 쓰게 되면 우리가 컴퓨터 할 때 배웠죠. 컴퓨터는 뭐로 이루어졌어요? 0과 1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정보이론,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비트로 계산하기 때문에 로그 값을 이용해서 많이 계산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게 나오죠? 2에 8을 해주면 3이 나옵니다. 지수 로그 이런 거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웠을지 배웠는데 지금 다 잊어먹었죠. 모르셔도 돼요. 사는데 별 지장 없어요. 그죠? 그냥 로그 값을 쓰는 이유가 이 비트 수 때문에 그런다. 우리 컴퓨터가 0과 1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하더라 라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굳이 외우려고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앞에 마이너스를 씁니다. 마이너스 로그 값을 쓰는데 왜냐면 로그가 우리가 아까 전에 밑에하고 위에하고 분모로 계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로그로 계산해 주면 밑에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가 전체 중에 몇 개니까. 그러면 항상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플러스로 전환해 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값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알고리즘 이런 거를 좀 배워야 될 것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주 초짜니까, 그죠? 아주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거다라고 그냥 이해하는 수준으로 가면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 같은 데 가서 자기 업무가 이제 계속 이쪽 분야로 늘어나게 되면 수학 공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해야 되는 수준이 올라올 거예요. 이제 중급, 고급 올라가면, 또는 이제 회사 같은 데 가면 이제 전문 알고리즘 개발하는 그런 컴퓨터 공학과 출신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요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안 할 수도 있겠고. 그럴 경우에는 이런 수학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생각해서 해보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거를 계산하는 것만 배우면 어렵고 재미없고 그래요. 그런데 수학 공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재밌어지는 어느 순간이 올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공식을 썼어? 왜 마이너스를 썼어? 왜 로그를 썼지? 딴 나라 세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준이 올라가면 이런 거 다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은 이제 기초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네,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재미를 삼아 보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이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보 이익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before하고 after 값을 가지고 정보 gain이라는 값을 이제 쓰게 돼요. 그럼 아까 전에는 낮추는 개념으로 갔는데 지금은 전과 후를 비교해서 값이 커지면 좋겠죠. 왜냐하면 기존의 값인데 얘를 낮춰야 되니까. 그러면 이 인포메이션 게인은 당연히 큰 게 좋은 거죠. 아까 전에는 애프터 값만 가지고 보니까 낮은 게 좋은 거고, 여기서는 이제 중간 과정에 낮은 게 나오고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논문에 의해서 나옵니다. 책도 있고요. 자, 여기는 엔트로피 값은 다 더했더니 1이 나와요. 아까 전에는 0.5라는 개념을 했는데 여기는 1부터 출발하네요. 이거 불확실성이 아니라 그랬어요. 불확실성은 확률적으로는 0.5고요. 아까 전에 봤던 지니 지수는 확률의 개념이 아니고 불확실성을 값을 로그, 아까 전에 그런 공식에 의해서 0.5가 최대값이고 얘는 1이 최대값이에요. 그렇게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분석하는 알고리즘마다 기준이 틀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1로 놓고 보고 움직였더니 아까 전에 그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여자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합쳐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에 의해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엔트로피 값은 낮은 게 좋고요. 근데 인포메이션 게인은 엔트로피 전과 엔트로피 후를 계산하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 값이 높은 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엔트로피가 줄어든 양을 여기선 계산하는 거예요. 엔트로피 자체가 아니고 얼마만큼 줄어들었냐 늘었냐 요거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수학 공식에 의해서. 자, 그럼 아까 전에 카트로 계산했을 때와 C4.5, C5.0으로 계산했을 때를 이제 좀 보시면 좋겠죠. 물론 이제 나중에 알고리즘 가면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냥 결과만 떡하니 나와요. 그래도 이렇게 운영이 되다라는 원리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분석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걸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결혼도 보면 결혼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래서 막 계산했더니 뭐 얼마 안 빠졌네요. 안 줄어들었네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얘는 별로 안 줄어들어. 아까 전에 봤죠? 불순도가 줄어들어야지 좋은 거라 그랬죠? 근데 얘는 별로 안 줄어들었고 앞에 똑같이 줄어들었고. 그죠? 그래서 뭐죠? 그러니까 성별이 더 중요한 변수다. 똑같습니다. C4.5로 계산하나 카트로 계산하나 똑같아요. 결론은. 약간 조금 분류하는 기법이나 이런 게 틀린 거지. 그러니까 아무거나 써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었고 여기는 요만큼뿐이 안 줄어들었으니까 얘가 불순도가 많이 줄어들었던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많이 줄었으니까 얘가 좋은 모델입니다.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죠? 카트나 역시 4.5나 똑같습니다.
자, 이득률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전에 보면 이 인포메이션 게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인포메이션 게인 레이쇼라는 것까지도 이제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게이쇼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요거까지 이제 보는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보다는 그냥 인포메이션 게인이라는 값을 요걸 그냥 더 이해하시는 게 더 좋겠죠. 요거는 이제 상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성별에 따라서 상대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이제 나오긴 하는데 요거보다는 앞에 것만 이해하시는 게 초보자 때는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냥 요거는 그냥 요렇게까지 더 합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중요한 개념은 그게 아니라 그랬죠. 중요한 개념은 불순도를 줄이는 변수를 찾아내는 거다. 이게 중요한 핵심 개념이에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를 쓰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케이드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카이스퀘어 통계량을 갖다 쓴 거예요. 많이 봤을 거예요. 통계학 했던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카이스퀘어 분석에서 썼던 그 개념입니다. 똑같이 이걸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봤죠? 카이스퀘어 이용하는 값에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고 계산해서 카이스퀘어 값이 큰 게 차이가 난다, 많이 난다 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요걸 쓰는 건데 요거는 많이 안 쓰입니다. 보통 카트나 C4.5, C5.0을 많이 씁니다. 자,